비너스, 심볼 XVS는 어떤 코인인가? 최근 왜 급등하고 있는가? 비너스, 줄여서 XVS라고 부르는 이 코인은 얼핏 보면 그냥 또 하나의 알트코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인은 새로 만든 독립 블록체인의 대표 코인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코인을 맡기고 이자를 받거나 담보를 넣고 다른 코인을 빌릴 수 있게 해주는 대출 서비스의 운영권에 가까운 코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 없이 코인을 맡기고 빌리는 온라인 금융 서비스가 있고 그 서비스의 중요한 규칙을 정하거나 보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표 같은 것이 바로 비너스 코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볼 때는 단순히 이름이 유명한지 차트가 오르는지보다 그 서비스가 실제로 잘 굴러가는지, 사람들이 많이 쓰는지, 안전한지, 사고는 없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비너스는 실제로 쓰이는 서비스이긴 하지만 그동안 보안 사고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고 최근에도 다시 공격을 당했다는 점이 시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유의 종목 상태인데도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코인은 실체가 아예 없는 코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음 편히 들고 가기 좋은 코인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장점과 위험이 매우 강하게 같이 붙어 있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이 하는 일을 조금 더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가진 코인을 맡겨서 이자를 받고 싶어 하고 또 누군가는 가진 코인을 담보로 넣고 다른 코인을 잠깐 빌리고 싶어 합니다. 비너스는 이런 일을 중간 금융회사 없이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XVS는 이 서비스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될지 결정할 때 목소리를 내는 데 쓰이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XVS 가격은 이 서비스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 운영권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는지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보 투자자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XVS는 전기를 내듯이 수수료를 반드시 이 코인으로 내야 하는 구조의 코인은 아닙니다. 즉, 무조건 많이 쓸수록 자동으로 가격이 폭발하는 단순 구조가 아닙니다. 이 코인의 가치는 서비스 수익, 운영 참여, 보상 구조, 묶어두는 구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복잡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코인이 왜 갑자기 급등했느냐?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당시 세계 시장 가격은 대략 4,000원대 수준이었는데 국내 빗썸에서는 한때 2만 원대, 심지어 3만 원 가까이 찍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좀 오른 정도가 아니라 세계 시장 가격보다 몇 배나 비싸게 거래된 것입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면 보통 사람은 와, 큰 호재가 나왔나 보다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좋은 재료가 있어서 오른 것보다 국내 한 거래소에만 매수세가 몰렸거나 호가가 얇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강하게 가격을 밀어 올렸거나 추격 매수가 연달아 붙으면서 가격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 유의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도 투자 심리가 불안정하고 조금만 자극이 와도 급하게 붙는 돈이 많아서 가격이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등을 그냥 좋은 신호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기서 같이 등장하는 말이 바로 경주마 효과입니다. 이 말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투자 화면에서 수익률 상위에 뜬 종목에 사람들의 눈길이 쏠리게 만드는 현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미리 코인을 사놓고 가격 변동률이 새로 계산되는 시점에 일부러 비싸게 확 끌어올려서 상승률 상위권에 올려놓으면 일반 투자자들은 이유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이건 뭐지? 엄청 오르네 하고 따라붙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사둔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 팔아버리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 문제가 된 초단기 시세 왜곡 방식입니다. 그럼 비너스도 정말 그런 것이냐? 여기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모습은 닮아 있습니다. 국내 한 거래소에서 가격이 세계 시세보다 과하게 벌어졌고
거래 유의 종목인데도 갑자기 강하게 튀었고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세를 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초단위 체결 기록과 주문 내역, 계정 정보 같은 아주 세밀한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공개된 정보만으로 비너스 급등이 곧바로 시세 조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시세 조종이 확실하냐 아니냐보다 일반 투자자가 보기엔 그만큼 위험한 그림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그렇다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개인이 추격 매수하기엔 매우 위험한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비너스라는 프로젝트 자체는 어떨까요? 이것도 흑백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장점은 분명 있습니다. 첫째, 실제로 쓰이는 대출 서비스입니다. 둘째, 꽤 오랜 기간 운영되며 사용자 기반을 쌓아왔습니다. 셋째, 이 코인은 단순 유행 코인이 아니라 운영 참여와 보상 연결 구조가 있어 서비스가 회복되면 다시 평가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매우 큽니다. 가장 큰 단점은 보안 사고 이력이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한 번의 사고도 치명적인데 여러 차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면 신뢰에 금이 갑니다. 두 번째는 국내에서 거래 유의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가격이 세계 시세와 괴리될 정도로 시장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실제 운영 참여가 소액 투자자보다 큰 물량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서비스는 살아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늘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또 초보 투자자들이 자주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비너스 코인은 비트코인처럼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독립 코인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큰 생태계 위에서 돌아가는 서비스의 핵심 코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평가할 때는 코인 하나만 떼어놓고 볼 게 아니라 그 서비스가 속한 생태계의 분위기, 대출 수요, 예치 규모, 수익 구조, 그리고 사고가 터졌을 때 얼마나 빨리 대응하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어떤 코인은 이름만 남고 실제 활동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는데 비너스는 적어도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사용 흔적도 있고 개발도 이어지고 있고 서비스 자체도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완전히 죽은 코인이라면 차라리 판단이 쉬운데 비너스는 살아있는 서비스이면서도 동시에 여러 위험 신호를 품고 있어서 투자자를 더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코인은 장기 투자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아주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좋은 프로젝트와 좋은 투자 종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비너스는 실사용이 있고 구조도 있고 회복 가능성도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의 XVS는 반복된 보안 문제와 시장의 신뢰, 훼손 때문에 큰 할인을 받고 있는 고위험 코인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도 아예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조건부 선택입니다. 싸 보인다고 쉽게 들어갈 코인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가 지금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 이제 바닥 아닐까 하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격이 낮아 보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사라졌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싼 게 아니라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코인을 볼 때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요? 첫째, 국내 거래소의 거래유의 상태가 풀리는지 봐야 합니다. 이건 시장 신뢰와 직결됩니다. 둘째, 추가 보안 사고가 또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사고가 나면 시장은 더 냉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서비스 사용량이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치하고 빌리고 이용하는 흐름이 유지돼야 운영권 코인의 가치도 살아납니다. 넷째, 국내 가격과 세계 가격의 차이가 줄어드는지 봐야 합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이렇게까지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섯째, 문제가 생겼을 때 운영진과 거버넌스가 얼마나 빠르고 설득력 있게 대응하는지 봐야 합니다. 이 5가지가 좋아지면 비너스는 다시 회복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 5가지가 계속 나쁘면 싼 코인처럼 보여도 사실은 위험이 계속 눌러앉아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단타는 어떨까요? 사실 지금 같은 비너스는 단타 고수에게도 쉬운 종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트상으로는 급등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정상적인 상승이 아니라 시장이 찢어진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시장에서는 4,000원대인데 국내에서는 2만원대, 3만원대가 보였다면 이건 그냥 많이 오른 게 아니라 가격이 서로 다른 세상처럼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이런 종목에서는 정보가 느린 개인이 가장 늦게 들어가 가장 비싸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의 비너스는 기회 종목이라기보다 함정 종목에 더 가깝습니다. 들어가야 할 시점은 폭발 직후가 아니라 먼지가 가라앉은 뒤입니다. 다시 말해 세계 시세와 국내 시세 차이가 줄어들고 거래유예 관련 불확실성이 정리되고 몇 시간 이상이라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진 뒤에야 비로소 살펴볼 만합니다. 이런 확인 없이 단지 상승률만 보고 들어가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실전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먼저 해외 대표 시장 가격을 보고 그걸 원화로 바꿔본 뒤 국내 가격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작으면 비교적 정상에 가깝고 차이가 너무 크면 누군가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비너스는 바로 그 차이를 꼭 봐야 하는 코인입니다. 또 상장 거래소도 중요합니다. 해외에는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되지만 국내에서는 사실상 빗썸 쪽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구조는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은 분산되어 있는데 국내는 특정한 곳에 수급이 크게 작용하면 가격이 심하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 물량도 초보 투자자에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에 실제로 풀려 돌아다니는 코인이 얼마나 되느냐는 뜻입니다.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1,600만 개 안팎이 시장에 풀려 있는 것으로 보면 되고 최대치는 3천만 개 수준으로 보는 자료가 많습니다. 이 말은 아직 남은 물량과 보상 구조,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공급 부담도 함께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희소하다고 보기 어렵고 보상과 운영 구조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너스, XVS는 허상 코인은 아닙니다. 실제로 쓰이는 대출 서비스의 핵심 운영 코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복된 보안 문제, 거래 유의 종목 상태, 국내 가격 왜곡, 그리고 경주마 효과를 떠올리게 하는 급등 장면 때문에 지금은 좋은 이야기보다 위험 관리가 먼저인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공부할 가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사용 코인과 투기성 과열이 한 화면에 같이 잡히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적어도 최근 같은 급등 장면에서는 쉽게 이해라고 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라면 왜 이렇게 올랐지 하고 따라붙기보다 누가 이 상승을 보게 만들었지, 이 가격이 세계 시세와 얼마나 벌어졌지, 이 코인에 지금 숨어있는 위험은 무엇이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비너스는 지금 그런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하는 코인입니다. 한마디로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비너스는 실제 서비스가 있는 코인이지만 최근 급등은 좋은 회사가 재평가받는 모습이라기보다 위험한 시장 왜곡 가능성을 먼저 의심해야 하는 장면이었고, 그래서 지금은 욕심보다 경계가 앞서야 하는 종목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 여러분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